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GS건설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소서 부분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해드릴 말씀을 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꽃보다 취업 블로그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쓴 자소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어떤 상태인지 평가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을 찾아오시면 좋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공고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공고를 보면은 시공, 안전 품질, 영업, 사업 관리, 설계, R&D, IT 개발, 경영 지원 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접수 기한이 10월 19일 23시까지니까 잊지 말고 꼭 지원하세요. 자소서는 세 가지 항목인데 각각 1600바이트의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바이트의 반을 줄이면 이제 글자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7, 800자 정도 쓰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자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해당 직무의 지원 동기와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강점과 약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되게 신기해. 지원 동기하고 이제 강점, 약점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직무 지원 동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민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인제 어떤 회사는 뭐 "GS건설에 지원한 동기를 쓰시오."라고 했을 때 기업 얘기만 쓰는 게 아니라 직무 얘기를 같이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직무 지원 동기라고 적혀 있지만 기업 얘기도 같이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 항목 배치나 글자 수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데 800 자인데 장단점을 같이 쓰고 지원 동기를 써야 돼. 그러면 지원 동기는 이거는 직무 관련된 지원 동기를 쓰는 것이다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직무 지원 동기를 쓸 때도 첫 문장 정도는 GS건설의 이런 부분에 GS건설의 뭐 성장 가능성에 함께하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라고 한 문장 정도는 적어줘야 글 얘기가 좀 멋있게 뒤에가 전개되겠죠. 그런 다음에 직무 얘기를 지원 동기를 쓰면 돼요. 직무 지원 동기는 직무에 대한 명확한 관심도를 여러분들의 경험에 기반해서 작성하면 되고요. 강점, 약점을 작성하는 거는 여러분 500자 기준 장단점을 넣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직무 지원 동기하고 장단점을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강약점은 뭐냐면 500자 기준 장단점, 강약점을 쓸 때는 어떤 구조가 제일 멋있냐면, 먼저 장점 관련된 소제목을 작성해요. 그리고 이제 장점을 관련된 경험을 간략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300자 중반 정도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단점을 짧게 작성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제 500자 기준으로 뭘 작성할 때 반반씩 나누면 250자씩이죠. 그런데 어떤 경험을 넣어서 멋있게 스토리텔링 하려면은 최소한 300자 중반 정도의 글자 수는 있어야 돼요. 글이 글답게 멋있게 필력을 어필할 수 있는 최소의 글자 수가 있습니다. 필요 글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 중에 당연히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할 때 입증을 할 수 있는 경험을 넣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점에다가 스토리텔링을 간략하게 넣는 거예요. 이 스토리텔링이란 건 상황을 먼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상황에 생긴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는데 문제점이 뭐였어? 문제점이 있어야 글을 읽을 맛이 나겠죠. 흡입력이 생기고 몰입감이 생기겠죠. 아무 문제도 없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뭘 하든 아무 몰입감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영화나 만화나 드라마를 볼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인공이 뭘 하고 있어. 전혀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문제점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뭘 했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게 장점이고요. 장점에 스토리텔링을 넣으면 좋다. 그리고 약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너무 크리티컬한 걸 적으면 안 돼요. 인제 장점이 과해서 단점이 됐다라는 느낌으로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되는 그런 부분을 넣은 다음에 개선 의지를 간략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최근 5년 내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했던 성공과 실패 경험을 기술해 주시오. 이게 800자 정도인 거잖아요. 7, 800자 정도인데, 자, 그러면 성공과 실패 경험. 그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 각각 써야 돼요. 자, 근데 인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간략하게 컴팩트하게 스토리텔링을 하면은 300자 중반 정도면 멋있게 글이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 제시, 문제점, 해당 문제를 겪으면서 얻게 된 구체적으로 뭘 했고 뭐 어떤 걸 얻었는지, 이 부분을 350자 정도로 진짜 간략하게 컴팩트하게 풀어서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을 각각 작성하면 되겠죠.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완성시킨 마트 자소서에 성공했던 경험 되게 많죠. 그것도 작성하면 되고, 그리고 소재부분 구분해서 인제 실패 경험, 실패 경험도 저희가 만든 항목이 있잖아요.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실패 경험도 되게끔 작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넣으면 되고요. 글자 수를 줄이는 게 이제 관건이겠죠. 자, 마지막. 지원 직무 관련 수강 과목을 선정하고 선정 사유 및 직무 수행 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기술하는 항목인데요. 수강 과목. 자, 사실 이런 얘기를 볼 때마다 본과생들은 굉장히 가슴이 탁 막혀요. 왜냐면 자, 경영 지원 쪽을 보면은
공대생들은 사실 여기서 이제 막힐 게 없죠. 이건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 시공, 안전 품질, 사업 관리, 설계, 뭐 R&D, IT 개발 여러분들이 관련된 직접적인 내가 역량을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과목을 어떤 걸 들었는지 선정하고 선정 사유와 이런 거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건 사실 글빨이나 스토리를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때요? 이제 영어, 재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과목을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목이 없더라도 그래도 간접적으로라도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면은 과목이 따로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그런 과목 아니면 뭔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인사이트를 향상시킬 수 있었던 과목 같은 걸 적고서 풀어내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GS건설 채용 공고 분석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 경력 기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가이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상담에 오시면은 취업 전략 설정, 방향성 설정, 그리고 직무 설정 여러분들이 쓴 자소서가 얼마나 지금 형편없는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기업을 타겟팅해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100%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도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